파월 연준 의장이 보름 뒤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사 자격으로 연준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대이란 해상 봉쇄를 몇 달 더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독립 250년 기념 여권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주택과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보름 뒤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사 자격으로 연준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그만둘 때까지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임기 만료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정부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장 임기가 끝나도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After my term as chair ends on May 15, I will continue to serve as a governor for a period of time to be determined.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을 고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나치게 썼다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반발한 겁니다. Well, I want to find out, it's not dropped. I have an obligation to find out. This was done during Biden. 연준 이사는 임기가 14년인데 파월 의장은 이사로서는 2028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 의장은 이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은퇴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대통령 공격이 이어지는 만큼 전통을 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at the Fed remain able to conduct monetary policy in a way that doesn't get pulled into politics, trying to help or hurt any particular politician or political party. 이렇게 되면 파월 의장은 이사로서 한동안 미국 금리 결정에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파월은 오늘 다시 한번 금리를 동결하면서 유가 충격이 아직 최고조까지 가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당분간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It hasn't even peaked yet, and I think we'd want to see the backside of that and progress on tariffs before we even thought about reducing rates.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이사로 남으면 해임하겠다고 별러온 만큼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어서 이란 전쟁 속보입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이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북한식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전쟁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대이란 해상 봉쇄를 몇 달 더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대이란 전쟁에 약 250억 달러, 37조 원을 사용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We're spending about $25 billion on Operation Epic Fury. Most of that is munitions. There's part of that is obviously O&M and equipment replacement.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청문회에 나온 헥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헥세스 장관은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탄도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지역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군사 공격이 정당했음을 다시 강조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집중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He told me he'd like to be involved with the enrichment if he can help us get it. I said I'd much rather have you be involved with ending the war with Ukraine.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언제까지 지속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AFP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유업계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필요할 경우 해상 봉쇄를 수개월간 지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군사 공격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를 놓고 이란은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이란 강경파 내부의 분열 양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희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 단호한 응직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란군이 절제해온 곳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재개되면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맞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ما جنگ رو تمام شده تلقی نکردیم. با جدیت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 اینکه اهداف رو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권력층이 전례 없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성직자를 비롯한 이란 강경파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온건파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휴전, 후핵 논의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 충돌은 전쟁 이후 모즈타바 하메네이 새 최고 지도자의 부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AR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헤즈볼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 간 평화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충돌은 오히려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방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품격 있는 연설과 뼈 있는 농담으로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영국 국왕으론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 의회 연설에 나선 찰스 3세 국왕. 이란과의 전쟁에 군사 지원을 거부해 냉랭해진 양국 관계를 의식한 듯 가벼운 농담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Please rest assured, ladies and gentlemen, I am not here as part of some cunning rearguard action. 격조 있는 화법을 사용했지만 시종일관, 말에는 뼈가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상호 관세와 그린란드, 이란 전쟁 등 사사건건 유럽과 갈등하며 나토 탈퇴를 거론했던 트럼프를 겨냥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pray with all my heart that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defend our shared values with our partners in Europe and the Commonwealth and across the world. 9.11 테러 당시 나토가 집단 방위 조항을 발동했던 점과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시절의 기억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Not least as the foundation of the principle that executive power is subject to checks and balances. 틈만 나면 영국 총리를 비난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국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며 찰스 국왕을 치켜세웠습니다. He got the Democrats to say it. I've never been able to do that. I couldn't believe it. 백악관은 공식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이 함께한 국빈 환영식 사진을 올리며 두 명의 왕이란 문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제왕적 통치에 저항하는 노킹스 시위가 잇따랐음에도 트럼프를 왕에 빗대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연방정부가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회, 영주권에 주요 건물에 군함까지 온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입니다. 표지 바로 뒷장 중앙에 독립선언문과 성조기를 바탕에 깔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박혔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인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독립 영웅들은 맨 뒷장으로 밀렸습니다. 한정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수도 워싱턴 DC 여권 사무소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 여권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곳곳에 이렇게 자신의 흔적을 새겨넣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폐에는 재무장관 서명이 들어가는 게 전통인데 6월에 나오는 $100 지폐부터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함께 찍혀서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국민의 59%가 이 구상에 반대한다고 답했지만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권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함께 얼굴을 올렸고 수도 워싱턴 DC에 대표 문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도 자신의 이름을 앞에 넣어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습니다. You think about it. It's like you don't put your own name on a building. That's obnoxious. You do it to honor people who have passed. 초대형 전환 모델을 새로 발표하면서 트럼프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15억 원을 내면 발급해주는 특별 영주권에도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신이 곧 미국이라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현재로서는 막아설 세력도 제도도 딱히 없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주민들이 다치고 주택과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저녁 댈러스 서쪽 미네랄 웰스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러 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Declaring the area a disaster and also going to put in a curfew for the night. It's going to start about 10 p.m. and we're going to lift it about daylight in the morning. 이번 폭풍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으며 미주리와 오클라호마 등 중서부, 남부 곳곳에서도 우박과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에서는 폭풍으로 인해 주택에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스프링데일 지역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이 나무는 한 주택의 지붕을 뚫고 내부로 떨어졌습니다. 집주인은 당시 주방 인근에 있다가 큰 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추가 안전 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송업체 페덱스와 UPS가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UPS는 자사가 수입자로 등록된 건에 한해 관세 환급금을 받은 뒤 고객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페덱스도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비용을 부담한 화물 주인과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위헌 판결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승인되면 60일에서 90일 안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른바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이 주민투표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미 서비스 노조 서부의료지부는 약 15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며 주민투표 요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법안은 순자산 10억 달러, 한화 1조 5천억 원 이상 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00억 달러를 마련해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을 충당하는 방안입니다. 노조가 받은 서명은 선거당국의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말 투표 여부가 결정되고 통과될 경우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LA 카운티 산마리노에서 경찰 검문 중 차량 트렁크 안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마리노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정차시켰지만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승자 한 명은 붙잡혔으며 차량 트렁크 안에서는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 있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테네시주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 테슬라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클린턴 지역에 위치한 드림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이 시속 약 50마일 속도로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벽과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부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Glass, bricks, cinder block spread from the wall all the way to the opposite wall, 50 feet away, putting dents and scratches in the floor, in the walls. 다행히 사고 직전 해당 공간을 사용하던 수업이 다른 스튜디오로 이동하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LA에서 종교단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겨루는 이른바 스피드런 챌린지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폐쇄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사이언톨로지 교회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LA 경찰은 올해 관련 무단 침입 신고 5건을 접수했으며 일부 사건은 증오 범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배우 톰 크루즈가 신자로 알려진 미국 종교단체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0.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에너지가 2% 가까이 올랐고 소재와 유틸리티 섹터는 각각 1%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교차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업계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 해상 봉쇄를 몇 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미 연준은 시장 예상대도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습니다.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파월 의장은 이사직 잔류 의사를 밝히며 연준의 신뢰는 독립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알파벳이 AI 확산에 따른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2년 이후 최고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6%대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며 시간외 거래에서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메타는 AI 투자 확대 계획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부각되며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5% 약세입니다. 30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와 함께 3월 PC 가격 지수와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끄떡없어요. 거짓말이 늘었다. 괜찮다는 말, 아프지 않다는 말. 사실은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무너지면 내 세상도 무너지니까.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하는 나에게 혼자 삼켜낸 그 수많은 시간들 버텨야 하는 당신에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토론이 잇따라 열리고 있지만
유권자 선택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와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스티브 힐튼이 16%로 1위를 기록했고 민주당 톰 스타이어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는 13%로 상승했는데 중도 하차한 에릭 스왈웰 지지층 일부가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는 대체로 소폭에 그쳤습니다. 특히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26%로 늘어나 선거 구도가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막판 표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주 뉴욕 총영사에 김상호 전 하남시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상호 신임 총영사는 지난 2018년 하남시장에 당선됐으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엔 앞서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주 유엔 대사로 부임한 바 있어 뉴욕의 주요 공관장 직위가 모두 특임으로 채워졌습니다. LA 총영사건이 코트라와 함께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들과 미국 현지 기업을 연결하는 2026 K-무브 잡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코트라와 함께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들과 현지 기업을 연결하는 2026 K-무브 잡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비자 발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채용 및 비자 스폰서 의지가 있는 16개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력서 사전 매칭과 현장 면접, 비자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들의 미국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 양용씨 사망 2주기 추모 집회가 이번 주말 LA 연방법원 앞에서 개최됩니다. 양용정의위원회는 다음 달 초 연방법원에서 예정된 양씨 사망과 관련된 LA 경찰국의 과잉 진압 책임 소송을 앞두고 오는 5월 2일 추모 집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집회에는 전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이 연방법원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유가족들은 정신질환자 대응 정책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 LA 전역에서 음주와 약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LAPD는 오늘 홀렌백과 77가 지역 순찰을 시작으로 내일과 5월 1일에는 주요 교차로와 경찰서 관할 지역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행정 책임자의 한인 루비 최 씨가 임명돼 시 행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최 신임 책임자는 뉴욕시 기술혁신국과 뉴욕 경찰국 등에서 디지털 전환과 대형 프로젝트를 이끈 행정 전문가입니다. 최 책임자는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효율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 시티 지역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대 경찰은 강모 씨가 아동 성착취물 구매와 소지 등 5건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클리브랜드 출신으로 아이오와대 밴드부에서 호른 연주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쿠팡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한국공정위가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이유인데 이번 조치로 김 의장과 쿠팡은 각종 규제와 강화된 공시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 즉 총수는 쿠팡 법인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과 달리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또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쿠팡 경영활동 참여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공정위가 현장 조사해보니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또한 동일 직급에 등기 임원 평균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물류와 배송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자회사 대표 등을 불러 실적을 점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김 의장과 친족이 합쳐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쿠팡은 당장 다음 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 의장 배우자와 사촌인의 혈족, 삼촌인의 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공정위 신고 관리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친족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주는지도 감시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동안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게 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배군입니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강화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자 쿠팡은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사익 편취 우려가 없고 미국 상장사로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미국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차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애국 대우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 따라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노동부의 산재은폐 의혹 조사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의 불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더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오늘은 34년 전 LA 폭동이 일어난 4월 29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보여준 한국인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4.29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